오늘은 1955년에 태어난 양귀자 작가의 단편소설 숨은 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4개의 짤막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준 김종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종구는 전라남도 고흥의 거금도라는 섬에서 났지만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내입니다.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첫 교직의 1년을 거금도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했는데 그때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던 학생의 오빠였던 종구를 알게 되었고 훗날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1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그의 얼굴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보았다. 15년의 바다가 거센 파도의 으르렁거림으로 다소 불안한 것이었다면 지금 그의 얼굴에 새겨진 바다는 거칠기는 해도 폭풍의 징후는 없는 그런 것으로 내게 비쳤다. 한 군데에 붙잡아둘 수 없는 물결에 휩싸여 세상 곳곳을 다 굽이쳐 흘러야 하는 그런 운명의 생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바다의 사람일 것이다. 양수기를 단 통통배였다. 배는 엔진이 꺼진 채 일엽편주처럼 흔들흔들 마침 알맞은 물때를 만나 저 멀리서 우리 배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 배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와서였다. 쌀가마 위에 올라앉아 늦은 종선을 타박하고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워따매 저기 종구놈 아니여? 잉? 맞네 종구여. 하여간 배포 하나는 클시. 저 자식 팔자 좋게 쳐 자는 것 좀 보소. 자가 해우 말목 빼러 갔다가 정신 빼불고 오네 그랴. 얼마나 쳐먹었으면 저렇게 시상 모르고 자버린디야. 앵간히 자라고 소리 좀 쳐. 냅둬 뭐하려고 깬디야. 지놈 알아서 허겄지. 저러다 북풍이나 불면 저기 여우섬으로 떠내려 갈 거구만. 그가 타고 있는 배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도 불구하고 잘도 흘러 금오호 곁을 지척에 두고 스쳐갔다. 출렁이는 나뭇잎배에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김종구의 모습도 똑똑히 내려다 보였다. 시퍼런 바닷물이 밑그림이 되어 그는 영락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누워있는 듯이 보였다. 등짝 밑으로 험상궂은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있을 텐데도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은 낙조에 물들어 그럴 수 없이 평화스럽게 보였다. 그 평화가 부러웠던가. 부럽고 아득해서 뱃전에 달라붙어 그리도 오래 흘러가는 배를 눈으로 쫓았던가. 지금도 나는 그날 바다에 누워있던 그의 얼굴과 팔뚝을 물들이던 황금빛 노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물결에 출렁일 때마다 사방으로 부서지던 그 눈부신 빗살, 요람 속에 평화를 가득 싣고 있던 그 통통배. 육성회장집 잔칫날에 마을 사람들은 종구에게 염소를 잡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김종구의 눈에서 살기를 읽었고 나는 경멸을 읽었다. 어느 순간 손도끼가 번쩍 허공을 가르며 솟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김종구의 입에서 야릇한 기합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합과 함께 땅 하는 안팡진 소리가 울렸고 벌어진 골통 속으로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하얀 골이 드러났다. 젓가락을 들고 그 순간을 기다리던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골통 속으로 젓가락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바로는 그 손길 속에 김종구의 젓가락은 없었다. 내가 본 것은 3개의 염소 머리를 해치운 뒤 황급히 소주 한 잔으로 목을 적신 다음 말없이 육성회장집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전부였다. 둘러앉아 허겁지겁 염소의 골통을 파먹고 있던 사람들은 김종구가 사라지는 줄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갑작스레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선착장에 모여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날 선착장의 흥분과 열기는 유별났다. 안개가 워낙 짙었고 배들이 먼 바다에 있을 때부터 안개가 포위에 들어온 까닭에
그날의 길잡이는 한층 많은 소리와 불빛을 필요로 했다. 얼굴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오도록 신들린 사람처럼 마구 징을 두들기는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던 나는 한순간 멈칫했다. 바로 김종구였다. 굳게 닫힌 입술, 뚫어질 듯 안개바다를 노려보는 두 눈. 제 가족 아무도 바다에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전신전력으로 징을 두들기고 있는 이는 김종구였다. 그 밤 김종구는 곁에 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다른 어느 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단지 바다만 보고 있었다. 들어가서 보는 것만큼만 보여주는 바다. 어느 정도의 깊이를 넘기고 나면 수억만 년 침잠에 있는 시면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바다. 김종구는 오로지 그 바다만 보며 열심히 징을 내려치고 있었다. 15년 후에 우연히 전라북도 김제의 귀신사에서 김종구를 다시 만납니다. 그는 절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일꾼이었고 술집에서 만났다는 황녀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황녀가 들려주는 단소자락 청성곡을 배경음악으로 깔았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대체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목수하고 이 절에 처음 온 날이 마침 비오는 날이었어요. 첫눈에 야 이건 굉장한 절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뭐 생사를 초월한 그런 인상무상 같은 게 가슴을 찍어 누르대요. 그런 절을 싹 뜯어서 울긋불긋하게 만들겠다니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길래 처음엔 이 일에 손 떼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덜 웃기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말은 김종구라는 인간을 재고 있던 나의 잣대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에게 잣대를 들이대다니 나는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가. 15년 전의 그와 지금의 그를 수시로 비교하며 인간을 저울질하는 나는 얼마나 편협한가. 그는 여전히 예측 불허의 인간이었고 이 예측 불허가 나를 생각의 진흙탕에서 구해주었다. 이 진흙벌밭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김종구와의 만남은 수학이었다. 김종구는 황녀가 자기의 여자인 것을 단숨에 알아보았다고 했다. 마침내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은 거라고요. 말도 마세요. 그거 찾겠다고 밤마다 계집들 눕혀놓고 맞춰보느라 힘 꽤나 뺐지요. 당분간은 힘 좀 아껴도 되겠으니 행운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 왜 당분간이냐고요? 글쎄 그놈의 갈빗대가 계속해서 맞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뼈따기도 자꾸 자랄 텐데. 그럼 다른 것을 찾아야지요. 얼마든지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한 곳에 1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다. 한 고장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나면 미련 없이 짐을 챙겨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곤 했다. 삶의 비밀을 엿본 자에게 붙박이 삶이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선생님, 무슨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굼뜨고 그러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신할 수 있어요. 뭐든 너무 많이 가지면 걸그적거린다 이 말입니다. 평생 내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신조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아세요? 머릿속에 먹물 담아놓고 주위에 검정물 뿌려대는 인간하고는 길게 상종하지 말 것, 바로 그겁니다. 잠깐은 되지요. 하지만 길게는 안 돼요. 그런 부류들은 저밖에 모르거나 필경 주위에 불행만 옮기거든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때려쳤어요.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넓은 세상 어디든 뛰어들어 북대기 치다 보면 막힌 머리도 확 뚫리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살아있는 거지요. 그의 말은 당당하다. 조금도 야비하지 않다. 음해의 의도도 없고
방약 무인한 자의 무례나 열등감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난 이 세상에 자식 하나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가끔씩 하늘에서 굽어보면서 내 자식아 뭐가 걱정이냐? 아무 걱정 말고 그런 덜 떨어진 놈들을 좀 패줘라. 이렇게 일러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양귀자의 종구에게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립니다. 두 사내에게서 따뜻한 인간미와 당당한 자유를 느낍니다. 나도 내 자식놈들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자식아 뭐가 걱정이냐? 아무 걱정 말고 그런 덜 떨어진 놈들은 좀 패줘라. 감사합니다.